자, 이제 12월 30일입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갑작스런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요. 이 FA 3루수 카일 시거 선수가 아내의 SNS를 통해서 전격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본인의 SNS가 없어가지고 아내의 이제 SNS 채널을 통해서 또 대신 또 발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메이저리그 은퇴를 선언한다. 내 커리어를 이어오는 동안 응원을 보내준 가족과 친구들, 팬들에게 감사하다. 엄청난 여정이었지만 앞으로의 인생 새로운 챕터도 매우 기대가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직 1987년생이니까 만으로 34살, 뭐 은퇴하기에는 조금 다소 이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게다가 또 여전히 경쟁력도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른 은퇴에 있어서 조금 의아해하시는 팬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시거가 그동안 쌓은 성적을 살펴보면요, 2009년에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 2번으로 지명이 됐었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2년 동안 마이너리그에서 단련을 한 다음에 2011 시즌 시애틀에서 이제 빅리그 데뷔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11년 동안 한 팀에서만 뛰면서 거의 1,400안타, 그러니까 1,395안타, 또 242홈런, 뭐 807타점 등등 다양한 기록을 남겼고요. 그래. 골드글러브 한 번, 올스타도 한 번 선정이 됐었죠.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1480경기, 뭐 1395안타, 242홈런, 807타점, 이게 모두 시애틀 메리너스 프랜차이즈 역대 4위 기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뭐 에드가 마르티네즈라든지 아니면 뭐 켄 그리피 주니어, 이치로 뭐 이런 이치로. 선수들을 제외하면은 인간계에서는 카일 시거가 이 시애틀 프랜차이즈 넘버1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세 선수들은 사실 좀 그렇죠. 신기의 영역까지 또 올라갔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참 꾸준했던 선수이고요. 올 시즌에도 어쨌든 35홈런에 101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커리어 하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타점과 홈런 모두 커리어 하이였고요. 다만 타율이 2할 1푼 1위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OPS도 0.723으로 낮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시애틀 메리너스가 중요한 순간마다 이제 카일 시거가 한 방씩 때려내면서 포스트 시즌 마지막까지 경쟁을 펼칠 수 있게 기여를 했었죠. 맞습니다. 뭐 팀의 정신적 지주라고도 할 수 있었던 선수이고, 이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보스턴이 앞서는 것을 전광판에 나오잖아요. 이제 최종전 성적들이 이제 그렇죠. 전광판에 나오기 때문에 시애틀이 또 한 번 포스트 시즌 진출이 어렵게 됐구나라는 걸 이제 알아차리고, 이제 9회 스카 서비스 감독이 시거 선수를 이제 수비에서 교체를 해줬어요. 그때 그렇죠. 이게 마지막이구나 라는 걸 이제 직감을 하고, 시거 선수도 이제 작별 인사, 눈물을 흘리면서 팬들과 그리고 선수들, 그리고 감독, 코칭 스태프들과도 또 작별 인사를 하는 그렇죠. 모습이 좀 비춰졌었습니다. 이때 관중들이 모두 일어나서 이제 기립박수를 쳤던 게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시애틀 구장에 3루 베이스를 또 뽑아가지고 이 시거 선수에게 선물을 해줬는데, 사실 이게 내년에 이 팀 옵션이 있기는 있었어요. 2천만 달러의 팀 옵션이 있었는데, 그치. 이걸 이제 실행하지 않기로 팀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아웃 2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어쨌든 시거는 FA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시거의 성적만 놓고 봤을 때 내년 시즌 연봉 2천만 달러는 그래요, 좀 과한 것일 수 있다. 성적에 비해서 과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팀 옵션을 거부하더라도 이제 연장 계약 시도를 할 수는 있는 건데, 시애틀은 뭐 시거에 따르면 연장 계약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제 디포토 단장에 대해서 좀 섭섭함을 토로하기를 했었어요. 내년 거취와 관련해서 디포토 단장으로부터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고, 지난 4년 동안 그 디포토 단장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의사소통도 전혀 되지 않았고, 복도에서 만나도 그냥 지나칠 정도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팀에서 그냥 뭐 메이저리그 팀이 아니고 일반 직장에서도 11년 동안 근속한 직원이 있으면은 이렇게 대우하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장으로 치면은 저기 이렇게 부장쯤 되는 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대표이사가 보고 이렇게 하고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치.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시거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서운할 서운했었던 만한 것 거죠. 같고, 또 이거 여러 가지를 좀 봤을 때 시애틀에서의 마지막 시즌이 올 시즌이겠구나, 2021 시즌이겠구나, 좀 직감을 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시애틀을 떠나더라도 시거는 앞서 말했듯이 다른 팀들과 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MLB 트레이드 루머스에 따르면은 2년에 2,400만 달러 정도는 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 하고
예상 금액이 나왔었고요. 뭐 SI라던가 다양한 매체도 2년에 2천만 달러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시거는 그 돈을 포기하고 그냥 바로 시애틀 원클럽맨으로 남기로 하고 은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선택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전히 뭐 한방 있는 좌타 거포로서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었던 가성비 좋은 그치. 매물로 뭐 항상 꼽혔었던 선수가 시거였거든요. 네, 특히 저희 방송에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팀은 토론토 블루제이스였죠. 토론토가 그동안 단연 계약을 많이 맺으면서 돈을 많이 쓴 가운데 3루수까지 대형 FA를 데려오긴 힘들다. 근데 시거 정도를 데려오고 이제 에스피냰과 함께 플래툰으로 활약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생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저희가 계속했었는데 그렇죠. 그것도 이제 시거가 은퇴하면서 없던 일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제 시면이 나간 자리 뭐 그 자리 2루에 비디오 돌리고 3루에 그렇지. 이제 시거를 영입하면 내야도 어느 정도 좀 구색을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게 저희의 얘기였습니다만 시거 선수는 결국 뭐 2천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포기하고 은퇴를 또 선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실 뭐 시즌 전부터 시거 선수가 은퇴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지역지 시애틀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구단 옵션이 실행될 확률이 뭐 이미 낮았다라는 거는 뭐 사실 뭐 시거가 아니더라도 다른 팀 다른 뭐 팬분들도 아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렇죠. 시애틀과 뛰는 마지막 시즌이라는 것도 스프링 캠프 때부터 이미 느꼈다고 하고요. 은퇴는 쉬운 결정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만큼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은퇴를 했다는 거고 직장 폐쇄나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 뭐 다른 팀으로 이적 가능성 이런 것들은 시거의 선택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직장 폐쇄 때문에 뭐 계속 이제 길어지니까 뭐 FA 계약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은 뭐 전혀 하지 않았다고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네. 가족들 때문에 은퇴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칼 시거 선수 뭐 올본 포스트오브 리그 때 동생 코리 시거가 이 텍사스 레인저스와 10년 3억 2,500만 달러 정말 대박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제 칼 시거 같은 경우도 지난 2014년에 시애틀과 7년 1억 달러 어마어마한 계약 미리 뭐 체결을 해놓은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돈은 이미 시거도 형 시거도 많이 벌어놓은 상황이긴 해요. 그렇죠. 뭐 한국 돈으로 치면은 1,200억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바이아웃 그리고 최저 연봉을 합치면은 뭐 정말 엄청난 돈을 벌었죠. 네. 하지만 요새 메이저리그 추세가 그냥 이렇게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는 것보다 딱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은퇴를 하는 게 늘어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벌만큼 벌었다. 나 이제 가족이 더 중요해. 이렇게 야구 커리어, 그러니까 야구를 조금 더 직업으로 생각하는 선수들이 늘어났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버스터 포즈가 그 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포즈도 네. 87년생이더라고요. 조금 이른 은퇴를 선택한 선수들이 좀 많아지는 걸 보면서 가족을 중시하는 선수들이 이제 메이저리그에도 점점 뭐 한두 선수씩 뭐 늘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일단은 들었습니다. 참 동생 시고는 돈 많이 벌었는데 뭐 형도 물론 많이 벌기는 했었지만 많이 벌었지. 네. 동생이랑 좀 비교가 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사실 네. 선수로서의 실력만 놓고 보더라도 동생이 한 2단계 정도 위였지만 네. 형인 시고도 이 정도로 멋진 활약을 펼치는 형제 굉장히 드물잖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참 보기 좋은 형제였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메이저리그에서 형제가 모두 1억 달러가 넘는 계약을 맺은 건 이 시거 형제가 사상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돈 많이 버는 형제로 이제 기억에 남겠네요. 부모님이 얼마나 뿌듯하실까. 부모님이 야. 그래 우리 아들 왔느니 이러면서 야구 시키길 잘했다. 야구 시키길 예. 잘했다. 야 니네들 손주도 야구 시켜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저는 그리고 아까 뭐 저희 라이브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거 선수 뭐 물론 1억 달러 번 거 많이 벌었지만 한 2년 정도 뛰면은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00억 240억 뭐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여보 그동안 고생했어 하고 이렇게 박수를 쳐줄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시거 선수가 참 결혼 잘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보 2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토론토가 부르잖아. 더 해봐. 이러면은 그러면은 좀 은퇴를 미루고 원클럽맨이 되는 걸 미룰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또 이 시거 선수가 이 가족도 이 결혼도 참 잘한 선수다. 계약도 잘했지만 본인도 잘했겠지. 커리어도 그렇지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칼 시거 선수의 이른 은퇴 조금은 아쉽지만 원클럽맨으로 이 커리어를 마친 칼 시거 선수에게 또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코리 시거 선수도 이제 내년부터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니까 그쵸. 형이 했었던 것보다 더 잘하고 맞아요. 텍사스에서 더 큰 족적을 남기고 은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컨텐츠는 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